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나영입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의 형태와 영업 방식도 좀 다양해지고 있어서요.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또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 사기고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전략들 긴급진단 부동산 119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전화와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매주 목요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또 새로운 얼굴이죠. 김민주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정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발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기획부동산은 이 개발 정보를 가지고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좀 많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대표님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제가 기획부동산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먹지 않네요. 네. 예. 이거를 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판서 모드라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좀 진단을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획부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투자를 하고 하면은 예.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의점을 좀 말씀드려 주세요. 자, 우리 아까 임씨님이 말을 참 잘했어요. 우리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네. SNS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런데도 당하는 사람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많죠. 예, 우리가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대부분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몇 가지 그 유형을 이해를 하시면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 사람은 이게 당하려고 한다면 순간적인 겁니다. 그래도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 그럼 알고 있으면은 당할 확률이 그만큼 낮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 기획부동산의 형태를 보면은 과거하고 패턴이 좀 다릅니다. 과거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자, 최근에는 기획부동산이 어떤 조직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영업 방식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했냐면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적은 면적으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파는 방식이었어요. 아무래도 토지를 갖다가 대형 필지를 큰 필지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낮겠죠. 그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낮은 것을 이렇게 분필을 해서 이렇게 고가에 매도하는 그러면서도 거기에다 뭔가 포장을 쓰는 거죠. 아, 이거 사두면은 여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상품으로 변질되고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한 6가지 유형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다단계 판매 형태.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요즘에는 뭐 네트워크 판매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런 다단계의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부동산도 판매 형태를 이런 다단계 형태로 유혹을 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사례인데 요즘에는 이게 많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이런 다단계 형태가 판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든지 그저 뭐 은퇴하고 난 사람들한테 직장, 즉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취업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전쟁이 지친 사람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야. 좋은 고용 조건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런 고용을 미끼로, 고용을 전제로 토지 매입을 하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토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소개에 의해서 이런 다단계 판매 형태로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다단계 다른 어떤 우리 생활용품 파듯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 하는 게 왜 반드시 여기에 고용 조건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취업이 안 됐으니까 이제 취업에 대한 보장이겠지만 그러면서 반드시 그 취업자가 본인이 하나를 사게끔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나도 하나 샀다. 나도 토지를 샀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매수자를 소개해주면은 그 대가로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조직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단계 형태를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고용을 미끼로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펀드식입니다. 펀드식. 우리가 아무래도 1억 투자하라고 그러면 선뜻 망설여지죠. 그렇지만 500만 원만 투자하세요 하면은 하죠. 뭐 사람이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펀드식 투자 형태로 이제 유혹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국내외 유황부동산 투자와 해서 이제 또 수익률을 갖다 고수익을 준다 이거예요.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없는 함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수익률 배당을 미끼로 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한 후에 그 투자금을 유용 내지는 유용을 한다든지 아예 잠적하는 사례죠. 예. 자, 실제 배당 수익을 초반에는 좀 대부분 해줍니다. 초반에는 좀 대부분 해주다가 중간에 이제 스톱하는 형태가 많겠죠. 그러면서 실제 배당해준 자료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게끔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연락 두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이나 신문 기사에 종종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신문 기사나 방송에 나오지 않는 조그만 사례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지분 등기 방식입니다. 지분 등기. 자, 우리가 이 지분 등기 방식으로 이게 이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건데, 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유 등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살 때 부부 공동명의를 사듯이 예, 지분 등기, 즉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어떤 땅을 토지를 구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 분할 요건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추후에 이렇게 분필을 전제로 해서 가분할 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전체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잘게 나눕니다. 나눠놓고 자 A라는 땅, B라는 땅, C, D 이렇게 있다면은 이 땅을 판매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체 면적의 뭐 1000분의 100이다, 1000분의 50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분 등기 방식으로 이게 매도를 하다 매수를 유도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분필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하도 기획부동산이 난리치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필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땅을 공동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 투자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실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잔금을 이제 다 치르고 등기 권리증을 이렇게 받아봐요. 그러면 다수의 공동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투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제한물권 설정 못 합니다. 즉, 제한물권, 예를 들어 대출을 좀 받고 싶다면은 자, 내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면은 부인이 남편 모르게 대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도 안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애물단지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내가 그걸 담보로 설정해서 뭔가 돈을 활용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샀다고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분할 도면이 첨부만 돼 있을 뿐이지 어딘가 공증된 서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 투자하지 마십시오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 유형입니다. 소유권이 아예 없는 토지를 판매합니다. 정말로 누가 보면 좀 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렇습니다. 토지를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든지요. 그렇지만 아예 임대로 사용 승인을 받아놓고 자,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여기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팔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체계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거기서 임대로 사용 승인을 하면 자기 땅인 양 이제 속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부 등본만 열람해도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속으려고 한다면요. 이거 하나 간단한데도 이거 하나도 열람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토지 원 소유자에게 확인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있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 하면은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 없는 토지를 팔 때는 대부분이 시세보다 아주 더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다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다. 그것도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뭐랄까요? 기획부동산이 수도권이나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토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도심에서도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있다. 즉, 그 소리는 뭐냐면요. 도심에서 어느 동네에 서울 같으면 서울의 어느 동네에 딱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그래 놓고 여기에 무슨 호재가 있고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호재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요. 자, 그래놓고 그러면 먼저 이 구역을 먼저 임의로 설정해 놓고 이 호재는 그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 통상 가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가면은 금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금매. 그렇다면 보통 금매가 많아봤자 3개 내지 5개입니다. 자, 많아봤자 금매가 3개 내지 5개다. 그렇다면 이 금매를 사들입니다. 그 기획부동산 업자는 사들여요. 그렇다면 금매가 사라졌으면 그다음은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금매 나오고 나서 그 다음까지도 또 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 호재를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그 사들였던 것을 다시 매도하는 겁니다. 다시 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획부동산이 임야나 토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심에서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고가에 매도를 하는 건데 이런 경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하셔도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이런 개발 계획이나 이런 호재가 있다든지 이런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당 토지를 고가에 매입한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관련된 그 업체나 그 기업체에 문의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쉬운 것은 행정관청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알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열람하면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이 건축 제한이 돼 있는지. 자, 이렇습니다. 재개발이 되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신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을, 행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한 한 장만 열람을 해봐도 이런 수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 완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엄격했는데 일부를 이게 지자체에 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절 토지, 이런 단절 토지 같으면은 자, 10,000제곱미터에서 이게 틀렸습니다. 10,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 이게 이 기준을 이제 더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해제 권한 이임을 일정 규모 이하는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활용해서 그린벨트가 금방 해제될 것처럼 해서 이게 분양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해제하더라도 만약에 10,000제곱미터를 초과 시에는 엄격한 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합니다. 환수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익을 전제로 해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공시지가에 보통 공시지가에 우리가 살 때는 3배 내지 5배를 주고 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수용을 한다고 합시다. 수용을 한다면은 공시지가에 잘 받아야 보통 한 2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해제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고 해도 손실을 본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또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 유명한 신문 일면 하단 기사로 이런 게 광고가 떴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아, 광고라는 것은 광고비 주면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아까 도심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활기를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하실 때는 보다 신중하셔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분필이 안 된 거라면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 만약에 처음부터 분필이 안 돼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하고 같이 투자하시라. 왜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투자를 하시느냐? 그다음에 현란한 개발 계획 관련 기관에 문의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신문에 광고 분양 나갔다고 해서 전부 다 신뢰하지 마라. 돈 주면 광고 내준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RTN 시청자님께서는 기획부동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미니 강의 좀 감사드립니다.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 기획부동산 사기가 과거와는 달리 더 다양한 수법으로 좀 여러분들을 많이 속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알면서도 속을 수 있는 이 기획부동산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이정찬 대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고민을 빠르게 좀 해결해 드립니다. 02-3424-071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대표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에서 이정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강연 예약 신청은 부동산 고민 상담 번호 좀 동일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평소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셔서 전화를 좀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어떤 궁금증으로 좀 전화를 주셨는지 첫 번째 시청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요. 네. 탄현역에 여기 제니스 아파트, 여러분 두산 타워 빌라 아파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탄현역에 위치한 아파트요. 네, 그 앞에 동신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한 5분에서 6분 거리예요. 네. 그 앞으로의 향후가 전망이 어떻게 될랬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 네. 탄현역에 위치한 동신 아파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대표님 네.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몇 평대를 언제 구입하셨어요? 28평인데요. 예, 예. 12월 27일 날 입주를 할 건데 10월 달에 입주. 아, 지금 계약하시고 아직 잔금 안 치셨어요?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탄현 큰 마을 걸 팔고서 그걸 샀는데 예. 사고 나니까 대출도 오르고 또 떨어진다는 말이 들어서 예, 또 마음이 예. 편치가 않네요. 자, 요즘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11.3 대책 이후에 네. 좀 부동산 시장도 약간 얼어붙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전국 상황도 좀 그렇고 그런데 네. 또 이런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거죠? 네네. 예,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동친 아파트가 굉장히 그 인기가 일거서 나오질 않은 물건을 샀어요. 예, 예. 자, 지금 28평을 사셨다고 했어요. 네. 예, 28평인데 평당 1,000이라고 따지신다면은 2억 8천이 가야 되는데 2억 8천이 좀 안 갈 거예요. 2억 8,500에 나온 것도 있고 2억 7천에 샀습니다, 제가.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호가일 거고 실제 거래된 것은 한 2억 7천 정도 거래가 됐죠. 네네네. 예,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음 편하게 잔금 치시고 실거주를 네. 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물론
이 탄현역 쪽이 일산의 아주 이 신도심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네네네네네. 네, 15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평당 1,000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는요. 네. 충분히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일단 평수가 20평대이기 때문에 예? 뭐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겠어요. 응? 그래서 저는 편하게 잔금 치시고요. 뭐 실거주 하셔도 좋고 그러면 전세 놔도 전세 놓고 투자를 해도 뭐 돈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갭 투자를 하셔도 좋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 4, 5년 후에 좀 이게 처분을 하시고 이제 다른 데로 갈아타시라. 이 말씀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아직은 평당 1,000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자, 그러면서 좀 다소 조정기를 거쳐서 한 4, 5년 후면은 다시 한번 또 이게 화랑기를 맞을 타이밍하고 어느 정도 맞다. 그래서 측면에서 아직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잔금 치시고 입주하셨으면 근데 요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그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지금 튀고 좋긴 좋아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좀 그거 1년만 살고서. 전철역에서도 한 5, 6분 역세권에 있고요. 네네네네. 예, 괜찮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잔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고민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저 안산에 네.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파는 시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예. 안산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이요. 예. 네, 저희가 이 점을 고민을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산 무슨 동입니까? 선부동요. 선부동이요. 예. 거기에서 다가구 주택을 언제 사셨어요? 1년 반 됐어요. 아, 1년 6개월 전에요. 예. 예. 대지가 몇 평짜리인가요? 68평요. 예, 아주 적당하고 좋네요. 예.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지은 연도는 몇 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이면 아직 새 거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주변에 호재가 딱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 들어오고 예. 지하철 들어오고요. 예. 지하철이 가장 큰 호재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소사 원시선 선부동 쪽으로 이게 들어옵니다. 예. 소사 원시선. 그럼 이 소사 원시선이 들어오면은 이제 4호선 타기도 좀 가까워지겠죠. 이제 환승을 하면은.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대지가 68평이기 때문에 8평이고 이제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신축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자, 이걸 갖다가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산 가격이요? 예. 7억 5천요. 7억 5천. 7억 5천이면은 평당 1,200도 안 좋네요. 예. 그렇다면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지역이 이 땅값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은 이 7억 5천에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소사 원시선 이 전철역이 만들어지면은 아무래도 인근 지가는 좀 한번 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소사 원시선이 2018년 초에 저는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2008년 3월 달에 지금 개통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몇 개월 또 뭐 늦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2018년이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개통되고 나서 지가 상승을 좀 바라보시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더 보유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하철 개통한 그리고 지금 다음에 구매하신 가격이나 대지 면적이나 건물 상태를 봐서는요.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하철 개통한 다음에 예. 그 매도를 다음에 하라고요? 한번 지가 그 주변에 지가가 이제 올라가주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신 후에 예, 좀 더 보유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좀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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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 주변 개발 호재 좀 잘 파악하시고요. 매도 시점을 그 이후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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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지금 집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지금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네. 좀 그쪽으로 제가 군대가 괜찮은지 네. 좀 전문가한테 좀 좀 조언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시청자님 어느 동네에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는 안양이에요. 네. 네, 안양에서 안양 지역으로 좀 이주를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상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이제 거주하시고 있던 곳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주가 시작되기 예. 때문에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안양 쪽에서 예. 움직이고 싶은 거죠? 네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양 쪽에도 안양 쪽에도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새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좀 입주가 됐습니다. 예? 안양역 그 인근 쪽으로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의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예 내가 새 아파트로 갈 건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예 평촌 아시죠? 네네. 예. 평촌 쪽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좀 옮기시든지. 예? 그래서 저는 안양에 있는 새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안양역 인근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아시죠? 네네. 예. 그런 어떤 새 아파트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택하실 건지 아예 평촌 쪽에 가서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잘 갖춰진 지역에서 거주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양 쪽에서도 아예 한 28년 정도 된 아파트, 27년이나 네. 그러면서도 용적률이 한 200%가 되지 않는 거. 현재 용적률이 한 200%가 되지 않는, 즉 한 2, 3년 더 기다리면은 이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 이렇게 좀 세 군데 정도로 이렇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요. 예. 그 안양 삼동에 성원 아파트가 있고요. 안양 삼동의 성원 아파트는 규모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1000세대가 좀 넘는 거. 그럼 성원 몇 차예요? 네? 성원 몇 차예요? 1차요. 예. 그건 몇 년 된 아파트예요? 그게 20년 넘었어요. 25년 정도? 예. 그렇다면 그 아파트 네. 한 25년 됐다 이거죠? 네. 자, 25년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 단지 규모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원 아파트가 현재 용적률이 몇 프로인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용적률이라는 게 그 지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현재 왜냐면 한 25년 됐으면은 앞으로 한 5, 6년 있으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와줘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재도 용적률이 막 한 250% 된다. 네.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을 많이 못 끌어내겠죠. 네. 그런데 현재 용적률이 한 200% 아래다. 네. 그렇다면은 용적률을 늘려가면서 세대수를 더 늘려갈 수 있겠죠. 그 소리는 뭡니까? 네.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좀 있겠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원 아파트 용적률 네이버나 이렇게 다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 단지 정보 보시면요. 현재의 용적률이 다 검색이 되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25년 된 것들을 근데 안양 쪽에서 용적률 25년 된 게 200% 아래짜리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양역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나 아예 평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그리고요. 예. 제가 이제 또 강명이나 예. 호계동에 빌라를 하나 해놓으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괜찮은지 그것도. 광명 그 사거리 광명 뉴타운에 가시면요, 한 11구역 정도가 이제 좀 진행이 빨라요. 그런데 가서 이게 전세 끼고 다세대 주택을 사놓으시면은
오히려 낫죠. 좋죠. 아, 11구역으로요? 예, 11구역입니다. 아, 그러면 2, 4구역은 좀 걸리나요, 시간이? 아무래도 재개발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아. 구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호계동의 융창지구는 어떤가요?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직은 인가가 안 난 건가요? 예, 조합설은 됐는데 네. 조합설은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사업 기간이 5, 6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항상 기간이 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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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저기 강남구 개포동에 네. H 2단지 아파트하고 네, 자양동의 극동 아파트 둘 중에 네.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 좀 알고 싶어갖고요. 아, 네. 향후 전망이 어느 곳이 더 좋을지 좀 네.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다면 저는 개포동에 있는 대치 2단지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 네. 물론 아직 그 재건축이 바로 될 수 있는 연한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혹시 전세 끼고 투자를 해놓으신다면은 투자금이 조금 그 극동 아파트보다는 광진구에 있는 극동 아파트보다는 좀 한 1억이나 한 몇 천만 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하다고요. 왜냐하면 가격은 대치동의 아파트가 높고요. 네. 예, 대치 아파트가. 예, 그런데 전세금에서는 그 가격 대비보다는 차기 때문에 그래도 대치 2단지가 한 투자금 측면에서 한 5천만 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되신다면 저는 개포동의 대치 2단지 아파트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거 하나만 내가 짚어드릴게요. 이 극동 아파트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네, 2차요. 예.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아, 네.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8년 정도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아파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 뭡니까? 재건축이잖아요. 네, 네. 예, 재건축인데 이 1차만 따로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 네. 예, 결국은 1, 2차가 이게 통합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합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즉 1차만 보시고 이게 30년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차까지 1, 2차가 통합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재건축 얘기 나오려면은 2, 3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아시고 그렇지만은 사실 광진구에 있는 이 극동 아파트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포동에 있는 대치 아파트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다면은 좀 더 입지적인 거나 이런 게 좀 탄탄할 수 있는 그 개포동의 대치 아파트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제가 제일 큰 게 예. 제일 큰 게 22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네, 대부분 다 그러면- 소형평으로만 이루어졌어요. 네, 그럼 제일 큰 거를 투자하는 게 나은가요? 저는 결국은 대치 2단지 아파트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예산이 되신다면 저는 대지집은 큰 게 좋습니다. 근데 예. 선생님 그러면 매수 시점은 언제쯤 대치 2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재건축 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죠. 대략 지금은 이제 가격이 별로 변동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예. 아니죠. 네.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최소한 4년 이상은 기다리시고 대치 2단지 아파트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4년 이후에 매수하라고요? 예, 예. 최소한 4년. 아, 4년 정도 있다가 매수하라고요? 매도죠. 아니 매수. 저는 살려고 매수는 지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오히려 매수 시점을 지금보다는 내년 봄 정도로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조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내년 봄 정도에 매수를 하셔서 그냥 느긋하게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보유하시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봄쯤에 매수해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요. 문자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도착한 문자는요. 샵 608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성동구 왕십리 3구역에 센트라스 아파트 17평을 좀 보유 중이라고 하세요. 매도 여부가 궁금하다고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상담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일단 도심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 중에서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좀 곽강을 못 받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올랐어요. 아마 이 17평 정도 되면요, 가격이 한 4억 초중반, 4억 초중반 정도 갈 거예요. 전세는 한 3억 5천, 3억 초반에서 한 3억 5천. 그렇다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시라 한다면은 저는 이게 만약에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었다가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시점 정도는 일정 부분의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한번 팔고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들어가셨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5억 가까이까지도 근접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왜?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갈아타고 싶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시면 모를까. 저는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한 5억 근접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왕십리 3구역 센트라스 아파트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진단 부동산 119 다음 순서는 김민주 팀장님과 함께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분양 면적은 40.0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 2층에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는 2억 4,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가는 1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팀장님,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양재동 매물 추천 포인트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 2020 발전계획 호재입니다. 서초구 2020 발전계획을 살펴보시면 양재동은 서초구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업무 지역의 경우 컴팩트 시티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개발을 내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재 시민의 숲역을 지구 중심으로 지정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서초구 발전 계획으로 AT센터와 양재 시민의 숲을 연계하여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을 지구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R&D 단지를 특화지구로 활성화시켜서 주거와 업무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도심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미래가치 상승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입지 여건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지 여건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양재동은 강남대로와 접해 있고 자연 환경까지 우수한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양재천은 산책로와 조깅 코스, 자전거 길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주변에 도곡공원과 양재 시민의 숲, 우면산, 구룡산까지 여가와 갖추어져 있어서 여가와 운동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당선 초역세권입니다. 강남대로를 끼고 있는 양재동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까지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은 현재 2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으로 본 매물이 위치한 곳에서 신분당선은 도보 5분으로 매우 가깝고요. 강남역까지는 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생활권이 굉장히 풍부해 보입니다. 이 건물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건물 특징 짚어주시죠. 네, 건물 특징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포 주공 아파트 이주수의 매물입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개포 주공 아파트는 대단지로 유명하죠. 대부분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소형 평형의 임대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 또한 개포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이에 따른 매매가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양재동 주변 부동산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쪽에 매물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매물과 비슷한 면적의 경우 2억 7천만 원대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본 매물은 2억 4,5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한 급매물로 향후 양도시에 빠르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 2인 가구 추천 매물입니다.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용 혜택과 함께 앞으로 1, 2인 가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매물의 면적을 가진 주택의 경우 앞으로 많은 수요자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를 주실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재테크하실 수 있고 거주를 하시면서 가치 상승을 함께 바라보기에도 좋겠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아요. 또 임대가 상승과 매물가 상승도 말씀해 주셨고 가격도 더 저렴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과 수익률을 좀 정확하게 자세히 분석을 해주세요. 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2억 4,500만 원, 임대 예상가 전세시는 2억,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활용 시 4,500만 원, 월세 시 대출 1억 2천만 원 활용하셨을 때 9,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양재동만큼 안정적인 투자 지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로는 양재동이 지금 당장 개발이 진행되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개포 주공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세가 상승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자기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서 단기 차익까지 보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 초보자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은 52.8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3층 중 10층에 해당됩니다. 분양가는 2억 7,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가는 월세 시 1억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6,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구 황학동 매물은 추천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및 임대 사업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맞다면 실거주 겸 투자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이고 요즘 임대 사업자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임대 수입률로는 강남권 매물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만 높다고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고 매매가 대비 월세가 높아야 수익률이 높은 것이죠. 강남구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중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중구 황학동 일대를 한번 다니시다 보면 대부분 상가 사무실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량보다는 상가 사무실의 공급량이 높은 편입니다. 전세나 월세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주택 공급력이 낮기 때문에 과잉 공급 없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 활용 시 소액으로 갭 투자도 가능하신데요. 전세 활용 시에는 3,800만 원으로 아파트에 투자하실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실투자금이 적은 알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와 투자를 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입지 요건은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황학동 주변 입지로 대표적으로 동쪽으로는 동대문 왕십리 뉴타운 단지, 북측으로는 동대문 도매시장, 청계천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본 매물이 위치한 상권은 주방거리로 주방 관련 상가 시설들이 질비해 있는 곳으로 임대 수요를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1호선, 2호선, 6호선을 모두 이용 가능하십니다. 1호선, 2호선, 6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신당역과 동묘 압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2, 3km 내에 학군이 10군데 정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까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권이 활발한 곳인데다가 최근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호재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특징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에 대한 프리미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 주택은 보통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본 매물은 아파트로서 희소 가치가 꽤 높습니다. 또 전세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800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본 건물은 총 층 13층이고요. 두 개 동으로 총 세대는 108세대, 10m 도로 상업지역에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13층 중에 10층 남양 매물로 완공 시에는 프리미엄도 확보할 수 있고요. 상가 사무실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수익형 부동산 매물로 재테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빌트인 풀옵션인데요. 옵션 사항은 월세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소형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본 매물에는 빌트인 풀옵션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금액 없이 바로 임대를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과 수익률을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분양가는 2억 7,800만 원, 임대 예상가 전세 2억 4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대출 1억 8천만 원 활용하셨을 때 6,8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중구 황학동의 소형 아파트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형 아파트라는 희소 가치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에 대한 희소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다가 아파트라는 희소 가치를 한 번 더 더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세 활용 시에는 소액으로 재테크할 수 있다는 것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추후 매도 시에 황금성이 양호합니다. 본 매물은 가격은 다세대 주택과 비슷하면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 매도 시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3년 내지 5년 사이로 투자하시기 좋은 매물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오늘은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과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신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289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